52세 74년 범띠. 네, 택배 일을 20년씩이나 하셨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와, 엄청 오래 하셨네. 네. 와. 그리고 참 하게 된 계기도 네. 원래는 그 전에 노상에서 판금 도색을 했거든요. 네, 네. 그 직전에 하도 막 말도 안 되게 막 단속에 그러니까 주변에서 네. 기술이 좀 좋고 하니까 죽은 자리에서 금방 일어섰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게 거의 같은 동종업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지는 모르는데 시샘을 냈는지 계속 경찰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접고 집 근처에서 또 다시 하다가 또 집 근처에서 하는 그때는 나이가 젊으니까 네. 저보다 이제 많은 사람이 그거를 또 시샘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쫓겨다니고 그래서 에이, 더러워서 내가 돈 벌어서 차리고 만다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택배거든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20년씩이나 네. 택배를 하셨어요? 이 택배 일 이거 힘들지 않아요? 엄청 힘들죠. 그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는데 결코 쉽게 접근할 거는 아니거든요. 그쵸. 택배들이 수입이 높다고. 네, 그런. 높긴 높았는데 네. 약간의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지원받는 게 없어요. 택배는.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다 그 수입에서 다 지출을 빼면 결코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 한 달에 평균적으로 이것저것 빼면 얼마 정도 남는데 그래요? 그게 이제 얼마큼 제가 이제 그렇죠. 하느냐 이제 매달 틀리기 때문에 평균적인 게 예전에는 그러니까 코로나 때하고 네. 코로나 전, 코로나 후 이게 되게 명확하게 나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코로나 전 때는 그래도 그러니까 통장에 찍히는 거는 500 전후로 찍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기름값 나가고 부가세 나가고 네. 밥값 나가고 하면 한 400에서 500 그 초반 사이 정도 되거든요. 네. 그거보다 더 위로 올라가고.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지금 끝난 시기에서는 단가를 내리다 보니까 전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럼 뭐 이것저것 제하면 400 정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400에서 500 사이 정도 되죠. 그 적은 돈은 아닌데. 네, 적은 돈은 아니죠. 결혼은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결혼은 아직 안 했는데 지금 결혼을 하려고 예. 지금 여자친구하고 같이 살고 있거든요. 아, 근데 왜 택배를 그만두시려고? 그러니까 단가도 워낙 많이 내려가고 예. 제가 처음 할 때보다 거의 뭐 비슷하거나 더 내려가가지고 네. 그만큼 제가 이 수익을 맞추려면 물건을 몇 개를 더 배송을 해야 되니까 그쵸. 그럴 바에는 이거는 미래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한 군데 택배에서만 20년 있었던 거예요? 아니죠. 저는 이제 여러 개?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거 택배 오래 하시면 뭐 소장 자리 뭐 이런 거 받지 않아요? 아니 그거 그냥 받는 건 아니에요. 그치. 그 권리를 주겠죠. 네, 그건 받는 거. 이게 택배사마다 또 다 틀리고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소장 같은 거 하면 좀 괜찮지 않아요? 더 수익이? 그거는 그러니까 배달 갖고는 솔직히 소장으로 남는 경우는 없고요. 집하라는 걸 해야 되는데 네. 그게 결코 쉬운 건 아니거든요. 거래처를 하는 게. 뭐 16시간도 일해보고 했는데 몸만 힘들지 결코 수익적으로는 그 일한 만큼의 대가는 아닌 것 같아서. 빚이 있다고 쓰셨는데 네. 빚이 많으세요? 지금은
저기 많이 줄긴 줄었는데 예. 결혼도 앞두고 저기를 하려니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맴도는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서만 네. 더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택배가 이 길은 영원한 길은 아니라서. 그리고 중간에 한번 제가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었거든요. 그때 현타가 많이 왔었거든요. 진짜 휴가라는 것도 한 번도 안 가보고 일하는 동안 그냥 오로지 일만 계속 했는데 결국 남는 거는 빚하고 몸을 좀 잃어버린 거. 지금은 많이 괜찮아지긴 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때서부터, 그 전에도 뭔가 내 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많았는데 찾고 있었죠, 계속. 근데 왜 그 많고 많은 일 중에서 트럭 장사를 생각을? 전에부터 생각은 있었거든요. 네. 이 장사나,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차도 있으니까 트럭으로 이거를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저 비용으로 제가 노력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거는 트럭 장사가 제일 적합한 것 같아서. 만약에 트럭 장사를 한다 하면 한 달에 목표나 뭐 생각하는 수익 같은 게 있을까요? 수입이 어느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면 괜찮겠다는. 그러니까 제가 택배하면서 생활이 편하다고 해야 되나? 좀 안정되게 생활하는 게 한 5, 6에서 700 사이 정도면 그럼 좀 어려움 없이 생활이 가능했다. 네. 빚도 가려가면서. 그때는 어느 정도 저축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저기 좀 하려면 뭔 일이 꼭 터지더라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금 나이 먹도록 아직 모은 것도 없고. 본인이 생각하는 트럭 장사는 어떤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갖고 여기 지원하셨어요? 열심히 모든 일에 대해서 예. 정말 노력한 거만큼 수익을 얻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택배도 그렇지만 트럭 장사도 다른 사람 눈에는 좀 하찮게 보여도 그런 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나만 열심히만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을까. 뭐 물론 택배도 본인 사업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본인 개인 사업자 내 가지고 하시는 거니까. 네. 근데 택배도 그렇지만 트럭 장사도 본인 장사예요, 한마디로. 장사죠, 본인이 하는 장사.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직장이나 이런 데는 그냥 시키는 것만 잘하면 돼요. 그냥 그쵸. 출퇴근 잘하고 시키는 것만 잘하면 뭐 월급은 보장이 돼요. 그죠? 네. 그런데 아까 말했던 이 노력한 만큼이라는 게 참 애매한 기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 기준에 노력한 만큼이냐, 이 노력이라는 게. 예를 들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내가 일찍 나와서 장사를 시작하고 늦게 들어가는 게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노력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건 노력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노력이 아니고 누구나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침에 일찍 나오고 야간 자율학습하고 학원에서 공부 열심히 했다고 좋은 대학 보내주거나 좋은 성적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장사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 이외에 내가 부족한 부분을 내 스스로, 중요한 건 내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려주긴 하지만 그거를, 배운 거를 써먹을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여기 와서 제일 그 직장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시키는 일만 할 줄 알지 스스로 뭘 해야겠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생각이 틀이 그렇죠. 갇혀 있어요. 이게 막혀 있어요. 네. 내가 부족한 거를, 물론 그러한 것들을 한다고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잘 될 확률은 많아요. 책을 읽는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꼭. 그렇죠. 근데 성공할 확률은 높아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할 때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내 장사가 잘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런 생각을 잘 정립을 하시고 이걸 만약에 하신다 하면 네. 해야 되는 거고요.